자전거 여행할 때 그 몇 가지 저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이게 설거지 할 때 이럴 때 지금 바깥에 풀도 없고 이러면은 이 설거지 하기가 좀 귀찮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이거 딱 깨끗하게 아까 된장국 끓여 먹었던데 이 칫솔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바닥을 잘 안 닦으려면 경사지에서 이렇게 닦으면 다 닦아져요. 이 칫솔로 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게 쳐버리면 깨끗해지고, 또 어차피 치약으로 한번 양치질 하다 보면 깨끗해집니다. 내 입으로 내가 먹는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남은 건 해주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하나로마트에서 뭐 고추나 대파나 뭐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 그걸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씻을 때면 어떻게 하냐면, 이 큰 코펠 여기다가 물을 한 2컵 부어요. 두 컵에 있는 물 조금 최대한 작게 물을 전략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물을 조금 붓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요. 덮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에 뭐 텐트를 치면 지금 같은 때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어떻게 쳐도 어디서 들어왔는지 꼭 벌레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벌레를 잡으려면 어떨 때는 이거 참 손으로 잡기도 그렇고, 그러고요, 텐트 벽이 이게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신발 깔창을 하나 빼세요. 딱 이 파리치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딱 되면 이 끝부분이 해서 맞으면 됩니다. 이런 거 아니고는 여기서 뭘 못 잡아요. 그러니까 꼭 잠자기 전에는 후레쉬를 켜서 목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이걸로 완전 해고 죽여놓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다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네 번째로 자전거 여행할 때 이제 빵꾸가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비누 거품으로 빵꾸를 찾는다는데 저는 그 소리 안 믿어요. 이제 해보면 안 되더라고. 저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뭘 비누 거품이에요. 하여튼 자전거 캠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 코펠 여기에다가 물려가지고 자전거 눕혀놓고 튜브 빼서 이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빵꾸 기포 올라오는 거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꼭 잊지 마시고 물을 어디서 한 통 떠와가지고 저런데 물 있잖아요. 물 떠가지고 여기다 담으면 돼. 자전거를 끝까지 들고 가면 안 되고, 이게 바퀴를 안 빼고 하는 겁니다. 바퀴 깰 필요 없어요. 거의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꼭 이 코펠 이 작은 거에다가 물 담아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물이 많으면 당연히 큰 코펠 쓰면 되죠. 더 쉽겠죠. 그러면 항상 물은 제일 밖에 나왔을 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저희 특허품인데, 여기에 다 이렇게 합체가 돼요. 이렇게 합체가 되고, 요것도 엎으면 합체가 되는데, 꼭 저건 아니더라도, 이런 물건을 하나 갖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쓰냐면, 요거는 계량할 때, 요것도 아까 누룽지 하나, 이거 아침을 물러 먹고 이거 누룽지 한 컵에다가 물 한 컵 했어요. 그러면 딱 이게 누룽지 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요거는 뭐냐면 설거지통인데 이런 거 꼽아놔야 돼요. 자, 뻑뻑하면 쓸 일이 있고 또 손도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이게 설거지통이 하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이제 좀 이따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요 뚜껑을 열면 여기 커피가 들어가 있어요. 요 커피를 꺼내서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런 거는 투명하니까 막걸리 먹기도 좋고요. 이게 종이컵보다도 이런 어떤 다이용 컵을 꼭 세트를 이렇게 하나 갖고 다녀야 됩니다. 엄청 이게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양치질 할 때도 필요하고, 나중에 어디 발 씻을 때도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 물이 전략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이 작게 들어가면서도 깊게 빠져야 이렇게 하면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종이컵처럼 가벼우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약간 무게감이 있어야 이게 지탱이 됩니다. 제가 지금 몇 개는 갖고는 있는데, 한 몇백 개 갖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언제 팔라고 이걸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거 팔 때는 아무래도 상품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인쇄도 하고 몇 회 졸업 기념 무슨 기념 이래 가지고 여행 기념 이렇게 해서 마크를 찍어서 다량으로 팔 거를 계산하고 있어 갖고 좀 전체하고 있고,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저보다도 누가 또 하나의 투자를 받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좀 뭐 주식 조금 하고 있는 거 팔아갖고 제가 뭐 혼자 해도 되고 그런데 제가 이거는 뭐 국제특허를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8년간의 사업기간이 있어요. 근데 급하게 할 것도 없고 뭐 천천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 바람막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람막이는 이게 지금 저 우리나라 거나 어디 거나 주로 저 우유 전지분유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머니들은 이런 게 어디 많이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바람막이가 훌륭한 바람막이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바람막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조그마한 것들이 합해져 갖고 나중에 그 2-30kg가 되거든요. 무조건 무게와 부피를 다 줄여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바람막이입니다. 바람막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신발 뒤꿈치로 누르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바람막이로 쓰이는 거는 주로 그 우유, 이게 전지분유 껍데기거든요. 이건 뭐 미제인데 뭐 하여튼 국산 거든 어디 거든요. 우유 껍데기라든지 아줌마들은 잘 알고 있더라고. 요렇게 은박지로 된 거 요걸 하면 됩니다. 쿠킹 호일도 써봤는데 그거는 자주 못 써요. 한 30번 미리 쓰면 되지만 요거는 100번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가볍고 좋습니다. 자를 때 잘못 자르면 이게 이렇게 길게 나오도록 잘라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면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람막이는 이 코펠과 이 코펠을 끼고 코펠과 코펠 사이에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 접으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끼워서 저렇게 사용합니다. 이게 코펠에 저 바람막이가 끼워진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는 저 자전거 후레쉬입니다. 이 자전거 후레쉬는 그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그 거치대 이렇게 해서 툭 꼽아 가지고 자전거용으로 써도 아주 좋습니다. 불이 밝아서 좋고요. 그다음에 밤에는 텐트 보면 텐트 중앙에다 이거 걸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걸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좋은데 얘가 좀 문제가 뭐냐면 잘못하면 스위치가 오작동돼서 눌려버리면 이 바깥에서는 지금 물도 애껴야 되지만 배터리도 애껴야 되잖아요. 배터리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오작동 안 되게끔 이렇게 이게 부탄가스 뚜껑이거든요. 이거 안 보이나? 이거 부탄가스 뚜껑인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물론 이거 아니라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게 버튼이 오작동 안 되게 조치를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걸 움직일 때 쓸 때 외에는 이거 안에 거 2차 전지를 분리해서 다녀도 되고요. 그런데 불편하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고무줄 이거는 이런 거거든요. 이거 많이 갖고 다녀야 돼요. 이거 다이소 가면 이거 1,000원에 뭐 한 3-4개 들었나 모르겠네. 이거 얇은 거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도 한 100개 들었겠죠. 이런 거 얇은 거 고무줄 이거 갖고 다니면 고무줄 이게 굉장히 잘 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다이소에서 파는 자전거 용품 중에는 다이소 가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이게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몇십 개 해갖고 다 이게 뭐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1,000원이면 엄청 많이 줍니다. 자, 이걸 어디에 쓰냐면 이렇게 라면을 2개 먹기는 뭐하고 이럴 때 1개 반만 먹잖아요. 뭐 이 라면뿐만 아니에요. 뭐다가 뭐 먹다 남은 거 뭐 봉투 뚜껑 개봉하면은 다 이렇게 고물로 밴드 해버리면 돼요.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있냐면 이 줄을 이거 서로 연결해서 줄하고 끈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자전거 뒤에 만약에 그 자전거 뒤에 덮어 씌우잖아요. 커버를 덮어 씌우면 커버가 날릴 거 아니에요. 커버를 고정시키는 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줄 이거는 자전거 커버 같은 거를 뭐 비닐이나 이런 걸 덮어 씌워서 묶을 때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요 줄하고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그냥 끈으로 묶는 것보다도 고무줄로 해서 이렇게 묶어야만이 이게 자전거 라이딩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다이소 가서 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쌉니다. 1,000원이면 엄청 줍니다. 이런 거는 신발끈인데 신발 버릴 때 남겨줘도 되고, 이 마찬가지로 다이소 가면은 저 줄도 다 팔아요. 등산화 뭐 신발끈이 파는데 그것도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참고로 치약은 이렇게 거의 다 쓴 거, 조금만 남은 걸 갖고 다녀야 됩니다. 무거워서 큰 거는 안 됩니다. 8번째 자전거 캠핑 요령은 하나의 저 수저 케이스에 이 물건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물건을 할 때는 아까 치약은 당연히 거의 다 쓴 거, 양이 작은 걸 갖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숟가락, 젓가락은 다이소 가면 아동용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저처럼 운이 좋아서 저렇게 가볍고 큰 거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찾겠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구한 거고, 젓가락은 그 대신에 다이소에 있는 아동용입니다. 아동용 젓가락입니다. 아동용을 갖고 다녀야 돼요. 큰 거 무거워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도는 직과도로 해야 돼요.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집이 있는 과도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로 쓰이냐면 사람이라는 게 막 개도 달라들고 이렇게 또 혹시 위급 상황에서는 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줄을 자른다든지 여러 가지 칼은 무조건 필요해요. 칼은 무조건 갖고 다녀야 되는데 저게 또 있어야 또 마음이 편해요. 사람이란 건 누굴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칼 정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접는 칼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접는 칼은요, 그거 호신용으로도 쓸 수도 없고 지 손부터 잘려요. 큰 거 손가락 잘리니까 위험합니다. 그리고 꼭 직과도를 추천합니다. 저거 다 지금 다 여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저 케이스, 이것도 다이소 가면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 그냥 2-3천원이면 사니까 다이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다이소에 다 있어요, 거의. 이거는 4인용 정도 텐트를 담았던 가방이에요. 이것도 한 몇십 년 된 거죠. 쓸데없는 부분 다 뜯어버리고 그냥 이거를 씁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하기야 몇십 년, 그것도 한 수십 년 됐는데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대형 가방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가볍고 그런 가방이면 됩니다. 방수까지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위에다 덮으니까. 이 큰 가방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바구니에 들었던 물건을 한 번만 들어서 텐트 안으로 바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